쫓더라고. 그래서 이 헌트의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분들이 막 축하해 주시고 저도 빨리 들어가서 볼게요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. 사실 동료 만약에 배우로서 이제 그냥 같은 감독님을 뵈면 그냥 다른 작품을 찍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근데 오히려 동료 감독으로서 그 비슷한 시기에 촬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미 다 찍어놓은 영화의 홍보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약간 감독 대 감독으로서 많은 질문들이 좀 오고 가고 혹은 조언들이나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?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라는 질문은 많이는 못 드렸고요. 오히려 오징어 게임의 그 대본을 많이 더 보게 됐던 이유가 물론 당연히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작품의 이해를 더 제가 더 높여야 되니까 많이 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대본을 이렇게 잘 쓰셨지. 그게 더 새삼스럽게 보이시던가요? 네네. 너무 간결하고 그리고 또 대사에서 주는 그 느낌과 뭐 여러 가지 표현들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써놓으셔서 이제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으로 대본을 볼 때와 헌트에서 어떻게 이런 문체는 좀 따라할 수 없을까 하면서 또 열심히 들여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선배님의 약간 학습 노트 같은 걸 미리 네네네네. 좀 훔쳐보는 그런 느낌이셨겠네요. 저를 데려가시진 않았는데 저희 조감독을 데려가셨어요. 오징어 게임 끝나고 저희 조감독을 스카우트 하셔서 헌트의 조감독을 맡기시더라고요. 네네 맞습니다. 감독님 빼갈 수 없으니까 비기를 훔쳐온 셈이겠네요. 네. 사실 그렇게 만약 꽁꽁 좀 뭐 질문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고 뭐 했다면 황동혁 감독님은 오히려 영화를 딱 보자마자 굉장히 아까도 와 하면서 보셨다고 하셨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더욱더 놀라운 부분들을 발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. 아니 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게 배우가 감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.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멋진 액션 작품이 나와서 사실 보는 동안에 솔직히 처음 들어갈 때는 그래 뭐 네가 얼마나 만들었지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정신없이 정말 그냥 뭐저 극장에 휴일에 나가서 즐기는 영화처럼 정신없이 빠져서 2시간여를 후딱 지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보고 나서 야 이게 뭐지? 저한테는 막 이렇게 좀 걱정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. 힘들다. 근데 이게 엄청난 엄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 보고 나서 들었습니다.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배우를 또 하면서 동시에 연출을 한다는 건 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. 근데 그걸 이 양쪽을 다 뭐 배우로서도 작품에서 너무나 진짜 집중력 있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감독으로서 전체 작품을 컨트롤하고 끌어가는 능력도 다 보여주셔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약간 어나더 레벨의 모습을 이 작품이 진짜 보여주신 것 같아요. 너무 정신없이 봤습니다 작품이. 돌이켜보니까 약간 질투난다라고 생각되는 장면들도 있나요? 사실 저는 이렇게 본격 액션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어서 액션 장면들이 다 정말 놀라웠는데 특히 진짜 이 해외에 제가 한 번도 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작품이. 근데 뭐 워싱턴 DC, 도쿄, 방콕. 제가 심지어 그 방콕 촬영 현장과 그 워싱턴 DC 현장에 가봤거든요. 비행기 한 번 안 타고 가셨죠? 네, 근데 보는데 잠깐 잊어버렸어요. 여기가 거기라는 사실을. 그 정도로 진짜 뭐 그 해외 로케를 국내에서 멋지게 액션을 다 담아서 구현해내셨고 특히 동경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저는 진짜 동경에 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실감나게 찍으셨고 이게 되게 숨돌림 없이 숨쉴 틈 없이 몰아치는 액션이잖아요. 근데 중간에 갑자기 그 이웅평 그 분이 나오시는데 황정민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캐릭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어릴 때 실제로 이제 겪었거든요. 저 이웅평의 귀순을 제가 남한강변에서 피서 중이었는데 가족들과 물놀이 중이었는데 사이렌이 울리고 인천에 공습이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어요. 실제 전장에 났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억도 떠오르면서
이 숨돌릴 틈 없이 빡빡한 액션에서 과연 이윤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보는데 그 배우분이 나오신 것도 놀라웠지만 뭔가 잠깐 그 코믹하게 정말 이윤평이 라면이 먹고 싶어서 기신했나? 이 코믹한 어떤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암호프리 책을 이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또 그 연결고리로 절묘하게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재치와 센스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. 이 작품에서 굉장히 약간 도드라지는 네.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야 도쿄 장면은 어떻게 찍은 거야? 라고 어디서 찍은 거야?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 영화는 뭐 코로나면 코로나 혹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애물들을 굉장히 좀 슬기로운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도쿄 장면은 어디서 찍으셨습니까? 그래서 도쿄는 부산에서 찍었습니다. 워싱턴은 여의도고 방콕은 저기 강원도 고성. 국내에 사실은 이제 세트가 아닌 시가전을 네. 그렇게 국내든 뭐 해외든 이제 야외에서 그렇게 실감나게 또 그리고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네. 그 시대상을 또 지우는 것들도 굉장히 큰 또 도전이기도 했었을 네. 테고요. 네. 맞습니다. 사실 그런데 저희가 촬영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동경을 실제로 가서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불가능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그래도 잘 담기 위해서 동경이 아닌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찍을까까지도 생각을 했지만은 이 총격 액션을 찍는 것은 일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또 태국에서 폭파신도 역시 그 사원들이 근처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제가 다만하게 속보가소설을 찍으면서 이제 많이 듣게 됐거든요.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부터 동경과 태국은 한국에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 썼고요. 그리고 또 워싱턴은 뭐 미국은 한국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. 그래서 현지 프로덕션도 정했고 또 그러면서 10번 이상의 회의를 가지면서 촬영 날짜도 정했습니다. 그랬는데 코로나 상황이 미국이나 한국이 그때 좋아지질 않아서 그래서 계속 뒤로 미루고 몇 번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급하게 찾다가 여의도에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우리 모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뭐 마치 그곳에 모두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기도 했었고 사실 황도현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정신없이 흔히 말하면 뭐 강약 중강약이 아니라 강강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기괴한 쉴 틈을 주는 등장 인물이 바로 황정민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. 두 분의 또 뭐 정청과 이자성의 전사들을 또 생각해 보면 가장 애틋하게 쓰여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역할을 사실은 전체 영화의 톤 앤 매너 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었던 그 어떤 의도들을 감독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. 사실 누군가로 인해서 단서가 탁 풀리면서 전체 그 스파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으로 이렇게 딱 바꾸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또 어떤 인물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좀 다른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조금 더 극명하게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
새로운 인물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쓰다 보니까 이제 정민이 형이 이제 생각이 났죠. 그래서 정민이 형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부탁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저희랑 같이 함께 공동 제작을 맡아주신 사나이 픽처스 한재덕 대표님이 저하고는 이제 신세계를 같이 찍었기 때문에 황정민 선배하고는 또 공작도 찍고 뭐 많이 찍으셨거든요. 그래서 한재덕 대표님이 이제 전화로 쓱 컨디션 체크를 먼저 매니저를 통해서 지금 컨디션이 어떤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정민 형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하셨더니 너무나도 뭐 흔쾌히 대본도 안 보시고 해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대본 수정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. 이분이 들어온다면. 예, 예, 예. 그래서 조금 더 재미적인 어떤 그런 위트나 또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그런 그 형만의 아주 특출난 그런 연기력을 조금 더 보여드린다면 관객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막 들었다 놨다 총도 빼고 뭐 허허허허 하면서 막 웃으면서 책상도 다시 갖다 놓고 뭐 그런 장면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이제 드렸죠. 아니 황 감독님이 아까 전에 그 준비하시면서 그래 라면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신화 같은 거에 되게 좀 바탕이 된 건가라는 궁금함을 라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라고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사실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그래도 쓰는 것이 조금 더 영화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. 사실 역사 속에서 반대편이 돼서 싸우게 되는 외로운 두 남자라는 설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가 교묘하게도 굉장히 남한산성과 헌트가 굉장히 닮아 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기 총알 개수만큼 거긴 단어 개수가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말을 총으로 쓰는 그런 영화였었고 여기는 사실은 그 육체를 써서 그 두 사람의 대결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라서 어쩌면 두 분이 되게 다른 연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감독님들이지만 정말 사실은 밑바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서로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MBTI나 뭐 이런 함께 굉장히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긴 시간 같이 했던 부분들이 많으셨던 그 동료라서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점들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글쎄요, 저 MBTI를 안 해봐서